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계 자료들 속으로 특히 매출 채권 부분으로 한번 딥다이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학습 노트랑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잘 정리된 노트 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 매출 채권이라는 게 사실 기업이 물건 팔고 나중에 받을 돈이잖아요. 네, 맞아요. 외상 매출금.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액수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업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또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신호등요? 그냥 받을 돈이라고 장부에 쓰인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 자료에도 보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 영어로는 NRV라고 하던데 이걸로 평가해야 한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건 그 장부 금액 중에서 이건 좀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금액, 그러니까 대손 추정액이죠. 네네. 그리고 깎아줘야 할 수도 있는 거, 매출 할인, 또 반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매출 환입.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빼고 진짜로 회수될 것 같은 금액만 보여주자는 거죠. 아하, 그래야 더 현실적인 자산 가치가 보이겠네요. 그럼 그 할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기업들이 돈 빨리 받으려고 현금 할인 주잖아요. 뭐 20식 N30 이런 거요. 네, 있죠. 이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방법이 두 가지던데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게 총액법이랑 순액법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총액법은 일단 할인 없는 전체 금액으로 매출을 잡아요. 일단 다 잡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랬다가 고객이 진짜 그 10일 안에 돈을 내서 2% 할인을 받으면 그때 가서 매출 할인이라는 배정으로 비용 비슷하게 처리하는 거고요. 반면에 순액법은요. 처음부터 할인 받겠지 하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2% 깎은 금액으로 매출이랑 채권을 기록해요. 오, 처음부터요? 그럼 만약에 할인 안 받으면요? 30일 꽉 채워서 내면.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추가로 받은 2% 있잖아요. 그걸 할인 안 받은 이익 뭐 이런 식의 약간 이자 수익 비슷한 성격으로 봐서 수익으로 잡습니다. 이야, 이거 선택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좀 달라 보이겠네요. 그리고 그건 다른 건가요? 대량으로 사면 깎아주는 거, 무역 할인. 무역 할인요? 네, 그건 훨씬 간단해요. 그런가요? 네, 그건 뭐랄까 현금 할인처럼 조건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거래할 때부터 가격 자체가 깎인 거니까 처음부터 그냥 할인된 순액으로만 기록하면 됩니다. 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못 받을 돈, 대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걸 어떻게 추정하고 처리하는지 GAAP 기준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수익, 비용, 계용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회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한 기간에 그 매출을 일으키느라 발생한 비용도 같이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 GAAP에서는 직접상각법이라고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되는 게 확정됐을 때 그때 가서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을 잘 안 해요. 왜죠? 그게 더 확실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작년에 판 물건 대금을 올해 못 받게 됐다고 올해 비용으로 잡으면 작년 수익이랑 올해 비용이 서로 기간이 안 맞잖아요. 기간 대응이 깨지는군요. 네, 그래서 쓰는 게 바로 충당금 설정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온 거군요. 그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요? 맞아요. 매출이 발생한 그 시점에 이 정도는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 하고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 금액만큼을 미리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잡고 동시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자산 차감 계정을 만들어 두는 거죠. 대비를 해놓는 거네요. 그럼 그 예측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감으로 하나요? 감은 아니고요. 합리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체 매출 채권 잔액 중에서 과거 경험상 몇 % 정도는 못 받더라 하는 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좀 더 정교하게는 연령 분석법이라는 걸 써요. 채권이 발생하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기간별로 그룹을 나눠서요. 오래된 채권일수록 못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차등적으로 대손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게 좀 더 논리적이겠네요. 네. 중요한 건 기말에 가서 우리 회사 지금 상대면 대손 충당금이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 하는 총액을 추정해요.
그리고 현재 장부에 있는 충당금 잔액이랑 비교해서 부족하면 그 부족한 만큼만 이번 연도 비용, 대손상각비로 추가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아, 매년 새로 추정해서 조정하는 거군요. 그럼 만약에 특정 거래처가 진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 돈은 영영 못 받는다 확정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특정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확정되면 그때는 이미 쌓아둔 대손 충당금 있잖아요. 거기서 직접 빼버립니다. 비용 처리는 이미 예전에 한 거니까. 그렇죠. 이미 충당금 설정할 때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떼이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자산, 매출 채권 줄어들고 자산 차감 계정, 대손 충당금 줄어들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깔끔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기업들이 현금이 급할 때 이 매출 채권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요. 담보로 맡기는 거랑 아예 팔아버리는 거. 네, 맞아요. 크게 두 가지인데 담보 제공은 말 그대로 매출 채권을 은행 같은 데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냥 대출이네요. 그렇죠. 담보가 매출 채권인 거죠. 이 경우에는 채권 소유권은 여전히 회사에 있고요. 그냥 빌린 돈이니까 부채로 기록하고 주석에 우리 매출 채권 담보로 잡혀 있어요 라고 공시만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팩토링은 다른 건가요? 이건 아예 판다고 들었는데. 네, 팩토링은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인데 매출 채권 자체를 팩터라고 불리는 금융기관에 아예 팔아버리는 개념에 가까워요. 팔아버린다. 그럼 위험도 같이 넘어가나요? 만약에 그 채권 원래 주인이 돈 안 갚으면요? 그게 이제 중요해요. 상환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with or without recours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환 청구권. 네, 상환 청구권 없이 without recourse 조건으로 팔았으면 그 채권이 부실화될 위험까지 팩터가 다 떠안는 거예요. 이건 진짜 팔아버린 거죠. 회사는 그냥 수수료 떼고 돈 받으면 끝. 회사 입장에선 그게 좋겠네요. 근데 그만큼 수수료가 비싸겠죠. 반대로 상환 청구권 있음 with recourse 조건이면 만약 채권 회수가 안 될 경우에 원래 채권을 팔았던 회사가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완전히 판 거라고 보긴 좀 애매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환 청구권 조건이랑 또 몇 가지 다른 조건들을 따져봐서 이게 회계적으로 진짜 매각으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담보 잡고 차입한 걸로 볼지가 결정됩니다. 복잡하죠? 네, 좀 복잡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받으러움 얘기도 잠깐 있었어요. 이건 매출채권이랑 비슷한 듯 다른 듯 서면 약속이라고 하던데요. 네, 받으러움 노출 리시버브는 구두 약속인 매출 채권과 달리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약속어음 형태로 받는 채권이죠. 좀 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평가하는 건 비슷한가요? 기본적인 원칙은 비슷한데 이것도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해요. 특히 어음에 적힌 이자율이 없거나 시장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다면 미래에 받을 총액을 그냥 액면 그대로 기록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미래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서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돈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것도 그럼 만기 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뭐 할인 같은 거 해서. 네, 받으러움도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 같은 곳에 할인해서 팔 수 있어요. 은행은 수수료 떼고 미리 돈을 주는 거죠. 이때도 아까 팩토링처럼 상환 청구권 유무가 중요합니다. 어음이 부도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죠. 결국 다 비슷하게 연결되는군요. 와, 오늘 정말 짧은 시간에 매출 채권의 A부터 Z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뼈대는 다 훑어본 것 같아요. 정의부터 해서 순실현 가능 가치, 또 할인 처리 방법, 그리고 대손 충당금 쌓는 거, 마지막으로 현금화하는 팩토링이나 담보, 받으러움까지요. 네,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는 느낌입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짚어주셨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뭔가요? 오늘 저희가 대손 추정할 때 CECL 모델 같은 건 미래 예측 정보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만약에요. 앞으로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질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들이 쌓아야 할 대손 충당금 규모는 얼마나 더 민감하고 또 얼마나 더 많이 변동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이 회사는 채권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혹은 이건 좀 위험 신호인데? 이런 걸 알려면 어떤 숫자들, 어떤 지표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와,
정말 실무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인데요. 단순히 개념만 아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네요. 네,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내용들을 그냥 지식으로만 쌓아두는 게 아니라 실제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생각거리네요. 오늘 딥다이브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탐험에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